프로님이 없어서? 아니지. 난 지혜노사님이랑 한번 찍어보고 싶었었지. 지혜노사님이 저한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셨잖아요. 네. 뭐예요 그게? 이게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법인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악법이라고 하는, 엄청 싸우다가 결국엔 통과가 됐죠. 국회 본회의를. 이 핫한 법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것보다는 제 노사님이 아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우리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Talking about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요, 제가 오늘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경사 사장님한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이놈의 사업, 네 대표님,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얼핏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몇 명 정도예요? 2명 정도는 하루에 사망을 한다고. 뭐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진짜 좀 걱정이 되시겠다. 조사해 보시면은 그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 형사 처벌이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 대표자분에 대한 처벌 수위였었죠.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회사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이거는 회사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찍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길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이 법률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하게 되면 그 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자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찐 구독자 친형이 너 너무 가벼운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조금 전달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더 가볍게 한번 맞죠. 가보도록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왜 이거 만든 거예요? 배경이 있는데요. 사망사고나 어떤 사건,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사업주가 안전의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사망사고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를 사전에 미리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가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한 축, 그리고 세월호 사건, 선박 침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제조물 가습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시민재해 한 축, 산업재해 한 축, 시민재해 한 축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요,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따로따로 입법이 돼서 따로따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소심한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누군가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었었는데요, 조금 약했어요. 이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안 이루어졌다더라가 있는. 구독, 좋아요. 중대산업재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사망사건이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쳤는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유독한 가스 같은 걸 흡입을 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중대시민재해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 뭔가 좀 잘못돼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망을 하거나 10명이 동시에 다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병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 핵심적인 거라서 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다라고 하면 원청 근로자분들은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하청에 있는 업체 직원분들이 다치잖아요. 뭐 위험에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근데 하청업체의 대표자 분들만 어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니까 원청은 난 몰라요. 우리 도급 준 거잖아. 우리 직원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요? 이런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청에 있는 당신들도 책임을 지세요. 우리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도요. 이런 느낌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쵸? 어찌 보면 원청 사장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뭐 난 저분 알지도 못하는데 하청업체 홍길동 씨가 다쳤대요. 난 저 내 직원도 아니고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책임져? 되게 황당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놔야 안전이 좀 많이 되지 않을 위험의 외주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외주를 줬지만 이 몸통 컨트롤 타워에 있는 그런 분들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깔려져 있죠. 자,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럼 사고 나도 사람 사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현행으로도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든 간에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련된 의무들을 여러 가지 걸 주고 있어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다 들어오겠죠. 핵심적인 건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큼 처벌을 받는데 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처벌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죠?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대표이사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양빵으로 다 받으실 수도 있고요. 1년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요게 요 부분이 바로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50억 이하의 벌금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판사님이 5만 원을 벌금으로 선고할 수도 있죠. 하한선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50억 그럼 라고 하는데 사실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야 이게 반쪽짜리 법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 말고 2명 이상이 부상당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부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병가되는 규정이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도요. 형이 산업재해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식으로 세팅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막에 올려드리는 그 정도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간단하게 찍어보자고 했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미가 좀 있는 법률이고 해서 조금 오래됐는데요.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현명한 노무사였습니다. 좋습니다.